아니 보험을 왜 그렇게 다들 그냥 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키는 대로 사인하고 가입하고 돈만 내는데 그 돈으로 무슨 보장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오늘 친절한 정은이가 최소한 알고는 들 수 있게 싹 문의해 줄게요. 저는 지금 고객님한테 굴을 사러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 대부분이 측근들 중에 하나가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보험 하나 들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많아요. 이거 하나만 들면 다른 거 다 필요 없대. 그리고 이게 제일 좋은 거래. 우리 회사에서만 파는 거래. 이번 달까지만 파는 상품이라 당장 사인해야 된대. 어차피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찰나에 그냥 가입만 하면 다 보장되는 거라 생각하며 가입을 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잊고 있던 어느 날 또 다른 보험 전문가라며 또 찾아와서 증권 좀 보여달라고 합니다. 전문가의 분석을 들어보니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걸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1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믿고 있던 친구였었는데 믿고 있던 이모인데 이게 그래서 그분에게 전화를 해보니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한다는 이러니 사람들이 보험에 대해서 선입견이 생기고 안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험 혜택 받은 적은 없고 돈만 벌었다는 생각이 가장 크게 들겠죠. 그렇게 가입을 시킨 사람들도 문제지만 아무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사인하고 가입하고 돈만 내고 그 돈으로 무슨 보장이 있는지도 모르는 게 사실은 제일 잘못된 거죠. 그럼 어떻게 들어야 잘 될 수 있을까요? 보험 설계사 시험을 보고 합격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만큼은 몰라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상식만 갖고 있어도 내가 들고 싶은 보험, 필요한 보험을 들 수 있지 않을까요? 동양염전에 왔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되는 것과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얘기해 볼게요. 보험료에 대해서 먼저 알아두시는 게 좋을 텐데, 보험료는 보장보험료와 적립금으로 나뉘는데 보장보험료는 순순히 보장에 대한 보험료예요. 일반적으로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는 그래도 잘 알고는 있어요. 내용은 잘 모르더라도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매년 적게는 50만 원 정도부터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도 사고에 대비해 자동차 보험을 듭니다. 사고가 안 났다고 자동차 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다시 돌려주는 경우는 없어요. 그게 보장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적립금은 뭘까요? 말 그대로 보장보험료 외에 보험회사가 모아두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의 이율은 짧은 기간 납입 시에는 사업비로 소진되어 이율이 낮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납입 기간이 20년에서 30년 정도 납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험회사의 이율은 복리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적립을 했을 경우 이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빵인데? 빵이야! 모찌빵이라는데? 모찌빵이야!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따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내용은 주계약과 특약에 대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에 비교를 해보자면 주계약은 차량이며 특약은 차에 대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처음 차를 구매하기 위해서 어떤 차를 사야 할지 저희가 고르잖아요. 세단이냐, SUV냐, 스포츠카냐, 또는 영업을 위한 목적으로 화물차를 사야 되냐. 마찬가지로 보험에서 주계약은 자기 목적에 따른 차를 고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차를 골랐다면 옵션이 들어가야겠죠. 기본적으로 수동기어냐, 자동기어냐, 이것부터 시작해서 열선, 휠, 타이어 등등. 보험에서도 자동차의 옵션을 고르듯이 필요에 따라 특약으로 더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설계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를 먼저 골라야 옵션을 고를 수 있겠죠. 요즘은 반자율주행 같은 안전 옵션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보험의 특약도 최신의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상품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부탁이에요. 주계약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계약이기에 주계약이라고 하겠죠.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뭘까요? 저는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죽는 것도 무섭지만 집에 남겨진 사람을 두고 떠난다는 생각만 해도 솔직히 두려울 것 같아요. 특히나 가정이 있고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걱정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주계약은 죽음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일반 사망, 상해 사망, 질병 사망. 사망의 종류에 따라서 보험료는 달라지는데요. 확률이 높을수록 보험료는 높고 확률이 적을수록 보험료는 저렴해집니다.
한 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과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 중 어느 쪽이 더 많을까요? 대부분의 인간은 질병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은 질병으로 생을 마감하는 게 인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질병 사망의 보험료가 상해 사망보다 비쌉니다. 그럼 가장 비싼 사망담보는 뭘까요? 질병과 상해 사망 둘을 모두 포함하는 사망담보가 당연히 비싸겠죠? 조금 강아지들도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보험회사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나뉘는 건 알고 계시죠? 질병 사망과 상해 사망을 모두 포함하는 일반 사망을 가입하고 싶으시다면 생명보험사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에서는 아쉽게도 일반 사망이 없으며 상해 사망과 질병 사망을 따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보험료로 따지자면 당연히 생명보험사가 비쌉니다. 손해보험사는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에 내게 필요한 보험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선택은 고객이 직접 하는 것이지만 알고 있으면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생명보험은 사람의 생사에 관한 문제, 그럼 주계약은 뭘 할 수 있는 거고 특약은 뭘 할 수 있는 건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방울알로. 자, 이렇게 주계약을 선택했으면 이제 특약이라는 옵션을 넣어야겠죠. 주계약은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는 죽음이지만 특약은 성별, 나이 또는 직업에 따라서 나에게 맞는 특약들 선택하실 수 있고요. 가령 나는 죽었을 때 나오는 돈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주계약인 사망담보를 최소한으로 넣고 다른 옵션을 선택하면 되겠죠. 아플 때 가장 걱정되는 게 뭘까요? 바로 병원비 아닐까요? 아픈데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다면 너무 허무하고 슬픈 일이겠죠. 한국인이 가장 잘 걸리는 3대 질병이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입니다. 이런 질병들에 걸리게 된다면 병원비만 문제가 아니겠죠. 다니던 직장을 쉬거나 그만두어야 하고 그럼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암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카드값, 집세, 자동차 유지비가 걱정된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그래서 이런 특약을 가입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담보의 금액은 가입하는 사람들의 여건에 맞게 가입을 하는 게 가장 좋고요. 담보 금액이 많을수록 좋겠지만 그만큼의 보험금의 부담도 엄청 클 테니까요. 그리고 조금 더 옵션을 많이 넣겠다 하면 아주 큰 질병들 외에 아까 말한 3대 질병들 외에 작은 질병들을 보장하는 특약과 수술비 그리고 입원비 등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난 크게 아플 것 같지도 않고 여태까지 아프지도 않았어. 매달 내는 보험료가 너무 아까워 하시는 분들은 실비보험만 가입을 하는 게 좋겠죠. 실비는 가장 중요한 보험이에요. 실비는 수술비, 입원비, 통원비, 병원비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는 보험이거든요.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보험회사 직원이 이번에 아주 좋은 상품이 나왔는데 특약에 뭐가 들어가면 가격이 얼마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실 땐 막연하게 알아서 해주세요 라든가 얼마에 대충 맞춰서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보험 설계사분들도 막연하게 설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드시더라도 최소한의 개념을 가지고 드시는 게 나중에 억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